자, K리그 경기 대구 대 인천. 자, 일단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셀루스 그리고 지금 벨툴라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퇴장당한 요시노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이제 제르소 그리고 이제 박승호 선수 등이 결장 중. 자, 추가로 지금 은포쿠가 결장 의심이 사항이에요. 자, 게다가 지금 뭐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성환 감독님이 사임을 하며 현재 감독 자리는 공성의 사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양 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9, 12의 위치에 있고 이제 승점이 같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양 팀의 이제 격차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팀한테 있어서 더더욱 좀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양 팀한테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가 이제 현재 홈 구장에서의 K리그 100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클 수 있고, 이제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4년간 좀 부임했던 종화소왕 감독님이 이제 성적 부진으로 인해 사임을 했고, 그리고 이로 인한 이슈를 좀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정신무장이 좀 됐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동기부여가 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전반적으로 인천의 좀 최근 경기력이 많이 좀 저조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공격 전개도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좀 인게임적인 그런 좀 요소만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대구가 좀 주도권을 가지며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인천에 비해 대구의 그런 좀 공격 전개가 더 좋고, 그리고 뭐 중원 싸움에서도 솔직히 뭐 인천에 비해서 지금 밀릴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좀 앞세워 어느 정도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인게임적인 요소만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대구가 유리한 부분이 많을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뭐 멘탈리티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은 현재 좀 정신무장이 된 인천도 지금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기가 솔직히 뭐 섣불리 좀 대구가 쉽게 이길 거라는 좀 기대는 잘 안 돼요. 네. 오히려 뭐 이거는 뭐 인천이 좀 반전을 만들어도 전혀 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인게임적인 요소만 봤을 때는 솔직히 뭐 대구가 더 유리한 매치는 맞지만 가장 좀 찜찜한 경기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그런 걸 약간 좀 이런 인게임적인 뭐 요소를 좀 제외하면은,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보다는, 아이고 멜삼님 반갑습니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대구 햄문학 무승부 쪽에서 접근하도록 하고, 네, 언어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줄 언더 보는 경기. 자, 일단 뭐 이렇게 이제 대구와 인천 경기는 간략하게나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무 대 이제 수원FC, 김천 상무 대 수원FC 경기. 자, 우선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은 없는 상황. 자, 그리고 이제 뭐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승우, 이제 이지원 선수가 결장 의심 사항이에요. 뭐 이제 그와 더불어 뭐 이제 정승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대전, 좀 이적설이 지금 좀 불거진 상태다, 이렇게 또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신병 선수들이 많이 들어온 이후 거의 매 경기 이기며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신병 선수들이 대거 들어온 이후 단 한 번도 좀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렇게 팀워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초반에는 많이 좀 떨어질 줄 알았지만 생각 이상으로 좀 적응을 잘 하고 조직력도 잘 갖춰지면서 현재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조금만 더 이제 하위 더 맞아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더 무서워지는 좀 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김천 상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천적인 울산 상대로 비기며 기대 이상의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행보를 봤을 때는 좀 양팀 다 좀 상승이다 보니까 이런 좀 상승된 멜삼님 팀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보시네요. 이거 멜섬님 259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주일 패키지 구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는 보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방송이 끝난 다음에는 기간이랑 사항도 한 번 더 적어서 다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아이고 일주일 패키지 구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멜샴님.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 지금 김천이나 뭐 수원이나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지만 전반적인 경기 운영은 지금 김천 상무가 더 좋고, 그리고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중원도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봤을 때는 뭐 수원 FC 상대로 홈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좀 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원 FC가 최근 원정 경기에서 대전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긴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원정에서 3연패를 했을 정도로 이제 원정 경기력이 저조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뭐 수원 FC의 원정 경기력을 믿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직접 뭐 원정 경기에서 대전과 이제 이겼던 거랑은 좀 별개로 언제든 좀 수원 FC의 원정 경기력은 좀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경기력적인 기복에서도 김천 상무가 더 좀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저는 요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김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김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김천 상무 승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내 햄무 도전 정도,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로, 스페인 대 프랑스 4강전 매치죠. 자, 일단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자가 꽤 많아요. 페드리,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의 그런 카르발, 그리고 지금 르노로망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뭐 반면에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두 팀 다 8강전에서 연장 끝에 각각 독일과 포르투갈을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 수비 밸런스가 좋긴 하지만 전력 대비 여전히 좀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이제 코 부상을 좀 당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코 부상으로 인해 지금 안면 마스크를 쓴 채 계속해서 좀 경기를 뛰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부상 이슈를 달고 경기를 뛰는 그런 음바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재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지금 스페인에 비해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좀 많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특히 가장 좀 문제로 되는 거는 좀 공격 전개 그리고 득점력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잉글랜드와 더불어 좀 꾸역꾸역 이기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프랑스에게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초반에는 좀 탐색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 두 팀 다 확실히 좀 중원에서의 그런 좀 장력 좀 기준으로 거의 좀 경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약간 좀 중원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상대로 이제 이번 유로에서 대부분 팀들이 라인을 내려 플레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재 뭐 이제 스페인이 뭐 프랑스에 비해 밀릴 게 없고, 오히려 지금 뭐 탑독이라고 보면은 프랑스보다는 스페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경기력이 더 좋기 때문에 좀 스페인이 뭐 프랑스 상대로 뭐 저 라인을 내려 좀 플레이하는 경우는 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오히려 약간 좀 더 뭐 공격적으로 좀 나서서 어느 정도 좀 프랑스 상대로 좀 주도권을 좀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스페인과 좀 프랑스의 가장 좀 큰 차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공격 전개죠. 네.
아무래도 좀 공격 전개가 좀 떨어지는 그런 프랑스와 달리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 전개나 뭐 웨이킹 능력이 지금 더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약간 공격력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또한 지금 양 팀 다 8강에서 연장전을 뛰었기 때문에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체력 소모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또 템포 자체는 더더욱 좀 느려질 수 있다. 이 점도 한번 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약간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뭐 지금 스페인의 주전 선수들 결장이 생각보다 많긴 하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이제 현재 뭐 경기력 면에서는 프랑스보다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약간 4강전에서 결승으로 이제 올라갈 팀은 전 좀 스페인이 되지 않을까 뭐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좀. 그래서 약간 좀 현재 뭐 경기력적인 부분을 더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스페인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봤을 때 뭐 스페인 승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제 1엔드 기준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그리고 네, 언어바는 2.5 기준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이제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뭐 3.5 이제 언어바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긴 한데 3.5 기준 언더는 너무 배당이 낮기 때문에 네, 그냥 이번에 2.5 기준 언더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스페인과 프랑스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파 아메리카 경기 아르헨티나 대 캐나다. 자, 이 경기는 이제 미국에서 치러집니다. 자, 일단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드필더인 좀 뷰캐넌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코파 아메리카에서 전승을 이어가며 좀 큰 고비가 없었지만 이제 직전 경기 에콰도르 상대로 후반 막판에 동점골을 먹히며 승부차기 끝에 간신히 이제 준결승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에콰도르 상대로도 그냥 뭐 1대 0으로 이제 좀 무난히 좀 이길 줄 알았지만 결국 후반 막판에 이제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하마터면 좀 8강에서 떨어질 뻔한 그런 아르헨티나라고 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저조한 경기라고 보이다가 이제 직전 8강전에서 베네수엘라 상대로 나름 좀 괜찮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4강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코파 아메리카 대회 중 이제 직전 베네수엘라전에서 가장 공격이 좀 매서웠던 그건 좀 캐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오히려 뭐 조별리그에서의 경기력은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좀 8강전에서는 좀 가장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기대치는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아르헨티나가 일방적으로 경기를 좀 주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아르헨티나 상대로 제대로 된 득점 기회를 거의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공격에서 많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구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캐나다가 좀 초반부터 좀 소극적으로 이제 플레이하다 보니까 결국 뭐 아르헨티나가 계속해서 좀 주도권을 가졌고 그런 약간 좀 플레이로 인해서 더더욱 좀 공격에서 힘을 못 썼었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경기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좀 무난히 좀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좀 경기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아무래도 이제 조별리그에서는 좀 수비적으로 맞붙었을 때는 굉장히 좀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플레이 스타일을 약간 좀 바꿔서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직전 그런 아르헨티나와의 맞대결보다는 좀 더 공격에서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약간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다만 뭐 그때 캐나다가 뭐 이번 경기에서 좀 플레이 스타일을 이제 좀 바꾼다고 해도 아무래도 아르헨티나와는 워낙 좀 체급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여전히 뭐 경기력 면에서는 아르헨티나가 많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뭐 아르헨티나가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무난히 좀 결승전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캐나다도 좀 서서히 좀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좀 흐름이긴 한데, 하필 또 4강전에서 강호인 좀 아르헨티나를 만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캐나다의 그런 좀 코파 아메리카에서의 경기는 이번이 좀 마지막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요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 승 보도록 할게요. 아르헨티나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 본다고 하면 요거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준 오버. 네. 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예상을 캐나다가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좀 캐나다가 라인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아르헨티나가 좀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도 좀 비교적 좀 수비를 공략하기 좀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네, 오버까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경기. 네. 자, 내일 아침에 이제 MLS 이제 미축 FA컵 두 경기가 있죠. 네. 자, 사실 뭐 이제 컵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변수가 많긴 한데 그 중에서 특히 네, 제 경험상으로는 미국 축구 FA컵 경기가 가장 좀 뭐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약간 좀 뭐 주력으로 뭐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뭐 고배당 잡이 정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네, 이 경기들은 그냥 그 외 경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대 이제 인디 11. 뭐 이제 인디 뭐 1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뭐 미축 리그 2부 리그 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내 승패를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뭐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네 2.5 기준은 본다고 하면 그래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경기가 더 있죠. 세크라멘토 대 시애틀. 네, 이 경기는 저는 네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시애틀 햄무나 안 그러면은 무승부 쪽으로 하나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네, 그래도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그 외 경기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